2019년 8월 25일 홍콩의 하늘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반송중법, 그러니까 범죄인의 중국 송환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돈의 상황에 처해 있는 홍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제부에서 일하고 있는 정의길 기자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반송중법, 그러니까 이제 범죄인의 중국 송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시위가 지금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5일자로 12주차 시위를 갖다가 벌이고 있습니다. 4월 3일 날 송환법이라는 것을 입법 예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송환법이라는 시기에서 우리로 치면은 범죄인 인도 조약 같은 것이죠.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있으면은 관련 국가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혹은 홍콩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홍콩에 왔으면은 그 외국으로 보낸다든가 하는 건,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있는 법이고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법들인데, 네. 문제는 홍콩에서 반중 활동, 그러니까 반중국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중국 당국이 요청을 하면은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반중 활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찾아보니까는 중국에 구금돼 있더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 홍콩의 언론 자유를 방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급기야 6월 9일 날 100만 명의 시위가 동원이 되면서 시위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계속 주말마다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에 불장난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제하는 것을 약함으로 인식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차하면은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날린 거죠. 근데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지하철을 점거하거나 공항을 점거하거나, 이 와중에서 시위 여학생이 경찰이 쏜 고무탄을 맞아서 실명을 하고서 이것이 또 시위의 상징이 돼서 시위대들은 안대를 하고서, 눈이 실명했다면 안대를 하고서 시위를 했습니다. 8월 25일 날 시위가 재개됐는데 경찰과 시위대가 가장 극렬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쪽에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물대포가 처음으로 동원됐었고, 시위대는 본격적으로 화염병, 우리가 옛날에 한국 민주화 시대 많이 등장했던 본격적으로 화염병을 던져서 곳곳에 시내 곳곳에 불이 나고, 지금 민주화 시위를 반대하는 반대 시위도 조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 시가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2014년에 우산혁명, 네.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간 계속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왜 자꾸 하나의 중국을 좀 고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물론 땅이 큰 나라였지만 역대 중국 그 국가 중에 지금 시효적으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왜냐 그러면은 지금의 그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만주 이런 데는 사실상 중국이 지배했다 안 지배했다 하기도 했었고, 또 실제 지배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명목상의 지배일 뿐이고, 이른바 번국인이 봉국인이 중국에 대해서 사대 얘기를 하는 정도로만 놔뒀는데, 여진족의 청나라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까지 직접 지배를 다 복속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 나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방안을 쓰는데, 그 중에 이제 고안했던 것이 일국 이체제 방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나 마카오 기존의 체제를 갖다 그대로 보장해 주겠다. 대신 중국이라는 한 틀 안에 있어야 된다. 이 홍콩이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겠죠. 일국 이체제 방식으로 끌고 왔었는데, 지금 홍콩에서도 우리가 과연 중국인가 이런 의식이 막 생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2009년에 홍콩인을 상대로 해갖고서 너는 홍콩인이냐 중국인이냐를 물었는데, 홍콩인 중에 40% 가까이가 중국인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젊은이들은 중국인에 답한 비율이 30% 이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2018년이 되니까는 홍콩인 중에 20%만이 자기는 중국인이라고 답을 했고, 젊은이들, 18세에서 29세 젊은이들은 중국인에 답한 인구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홍콩이라는 것이 이제 아이덴티티가 중국이라기보다는 그냥 홍콩 자체로서 홍콩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으로부터 좀 더 완전히 고도 자치, 더 나아가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약간 국제적인 문제로 조금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천안문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홍콩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근까지 홍콩 시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 국무부는 꾸준하게 홍콩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이제 발언을 계속 해왔는데 8월 2일 날 처음으로 이걸 라이엇, 이거 폭동이다. 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시위대를 욕하는 거죠. 약간 폭동이다. 이거는 이제 홍콩과 중국 사이의 일이다. 그래서 둘이서 잘 알아서 해라. 이제 홍콩 시위가 또 격화되고 나니까는 8월 18일 날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바꿉니다. 중국이 폭력을 행사하면 무역 합의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게 또 하나의 천안문 광장이라면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면서 상당히 중국의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즉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80년대 말 중국의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시위가 광활하게 말붙었고 그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이 군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갖다 다시 언급한 거죠. 중국은 이 사건을 갖다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현재 지도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건인데 이걸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으니까 상당히 엄청 센 경고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옛날 천안문 사태 때 미국과 중국은 몇 년에 걸쳐서 외교적인 결착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 천안문 사태를 어떻게 내면서 거의 한 4, 5년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그때 아버지 조지 부시 행정부였었는데 아버지 조지 부시가 갈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 관계가 다시 궤도로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는 홍콩이라는 곳은 지금 베이징과 달리 중국이 일국 이체제를 표방하고 어느 정도의 고도 자치를 갖다가 약속한 나라인데 중국이 만약에 군대나 무력 진압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사실 파국이고 그 파국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다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보면 중화권 출신의 가수들이나 어떤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뭐 이런 홍콩 시위에 약간 반대되는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또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대중 가수들, 대중 연예인들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홍콩이라는 것이 중국 문화를 좀 중국의 대중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었었는데 중국이 개혁 개방되기 전에는 그래서 당연히 홍콩 출신들의 배우가 많았고 홍콩을 무대로 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상대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되고 난 뒤로부터는 사실 홍콩의 그 대중문화 그리고 그 대중문화 시장이라는 것이 중국 시장의 하나의 일부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에 홍콩이 반환됐을 때 홍콩의 GDP는 중국의 GDP에 비해서 한 18% 내였습니다. 상당히 큰 거였었죠. 근데 현재는 2.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홍콩이라는 결국은 이제 상하이, 뭐 선전 이런 도시에 보다 어디 더 작은 도시가 된 거죠. 사실은 그 경제 규모로 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대중문화에 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출신들이 본토 출신도 당연히 많을 뿐더러 성룡처럼 홍콩 출신이라 하더라도 중화권 대중들한테 그걸 갖다 어필하려면 홍콩을 지지하기보다는 중국 본토를 지지하는 것이 시장 논리로 당연한 거죠. 여기서 이제 홍콩에 좀 비애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시위를 놓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나라도 뭐 물대포라든지 뭐 체류탄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 시민의 관심이 좀 유달리 크다라는 생각을 조금 받습니다. 6월 항쟁이라고 하는 제가 20대 때 벌어졌던 일인데 그런 거 아주 유사한 시위 양상이고 또 내거는 조건도 직선제 선거랄까 이런 걸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어쩌면 우리 과거의 경험이 중첩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홍콩에서 벌어졌던 시위 중에서 많이 이제 한국의 시위 경험들이 많이 차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든가 경찰을 붙잡고서 무릎 꿇고서 장미꽃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보편적인 이제 정의와 인권의 문제겠죠. 홍콩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가치에 봤을 때 정당한 것들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위대들의 양상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 조금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네, 현지 시위대는 처음에 그 송환법을 갖다가 폐기하라. 홍콩 당국은 입법원에 상정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사문화된 거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라. 폐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더 나가서 캐리람 장관은 사임해라. 주민 직선제를 도입해라. 그러면서 광범위한 이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 당국이 첫째는 천안문 사태처럼 무력을 동원해서 강제 진압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둘째는 홍콩에 있는 친중 대중들을 동원해서
이 시위를 갖다가 포위하는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니 쉽게 얘기해서 대중동원 포위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홍콩 시위대들이 요구하고 있는 직선제가 포함한 고도자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분적인 민주화 개혁을 해주는 방법이죠. 근데 세 가지 모두 다 중국 당국에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첫째는 강제 진압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파국이고, 그래서 강제 진압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시민들이 도심에서 이제 게릴라적인 시위 이런 거 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게 계속 된다면 진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둘째는 아까 말했던 대중동원 포위 전략인데 시위대와 대치를 하면서 계속 힘을 빼가면서 친중인사를 동원하고 포위 전략, 여론전을 펼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위가 누그러지면은 캐리람 장관을 교체한다든가 부분적인 민주화 개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셋째는 아까 말했던 듯이 이제 홍콩 시위대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직선제 개헌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다른 곳에 미칠 영향이 있는 거죠. 홍콩도 저렇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은 물론 딜레마인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홍콩 주민들이 원하는 걸 준다고 할지라도 밀려서 주는 인상을 절대로 주지 않고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이걸 주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현재 시위도 일단 누그러뜨리고 난 다음에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들어주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원하는 거고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중국의 의도대로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